그 사람이 그 애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있다, 언제 있다 하는 건 그 사람하고의 궁합에 조율해서 변수가 있어요. 그 너무 안 맞으면 못 살아요. 저절로 그냥 못 살게 돼요. 그거는 그냥 저는 불가항력이라고 봐요.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도 있어요.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주가 이제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은 결혼 안 해줬으면 하는 사주가 되고 자기 입장에서는 쉽게 결혼이 안 되는 사주가 되겠죠. 근데 이제 그런 사주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아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주는 남자 사주 여자가 너무 많은 사주. 격으로 치면 제다신약이라는 이제 그 격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가 일신이 강하면서 여자가 많은가 하고 일신 자체가 약하면서 여자가 많은가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. 일신이 약하다는 건 그 여자를 통제하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. 근데 여자가 너무 많아. 그러면 자기가 벌어다가 집집마다 양식을 줄 힘이 없는데 여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? 이제 연한이 되는 거예요. 여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시달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남자고. 그럼 자기 사주가 그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어? 특별히 자기하고 조화를 좀 잘 이룬 대상을 만나는 게 자기한테는 이제 숙제가 되는 거지. 그게 약간 바람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예. 거예요. 그게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데 늘 누가 붙어도 붙는 거예요. 여자가 쉽게 생기고. 근데 그게 자기 걸 만들고 또렷하고 깨끗하고 튼튼한 게 중요한 거잖아. 그거는 이제 반대되게 여자 사주에 남자가 또 너무 많은 사주.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애로가 생겨요. 그래서 자기 일신은 약한데 너무 관이 남자가 많다. 그럼 거기에 눌려서 시달리는 그래서 뭐 맞는다든지 다친다든지 너무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또 너무 주눅 들어서 산다든지 뭐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코칭을 하는 분들 중에 결혼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연애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섭다는 거예요. 내가 점을 주면 상처받을까 봐. 근데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의 하나의 과정이고 이제 다시 또 상처받고 혹시 또 나랑 안 맞아서 또 내 평생을 망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더라고요.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도사님은 궁합을 보고 사주를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여기서 사주가 특성이 그렇게 생겨져 있는 사주인데 그거보다 또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궁합에서의 조화예요. 그 사람이 그 애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있다, 언제 있다 하는 건 그 사람하고의 궁합에 조율해서 변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. 여자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사주, 남자가 대해서 애로가 있는 사주는 결혼을 못 하느냐, 안 해야 되느냐, 그걸 그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상대하고 내 있는 그대로의 어떤 타고난 그대로의 성격과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잘 받아낼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돼. 요즘에는 그냥 살면 되지, 뭐 둘이서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붕뜨게 얘기하기보다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워낙 신중하니까 사주를 재미 이상으로 되게 진지하게 보고 결혼하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이제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이제 궁합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시대적으로 30 중반이 정년기거든요. 그럼 30에서 30, 35세 사이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같이 이렇게 봐도 80 중반까지는 보편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결혼을 해서 나의 삶에 지배하는 시간이 50년이 결혼 생활이에요. 그래서 그 50년이라고 하는 결혼 생활, 그러면 30, 35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부모의 관심을 받고 부모의 어떤 혜택을 받고 사는데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일방적인 희생과 일방적인 사랑을 흡수하면서 산단 말이죠. 근데 결혼을 하면 너와 나는 그냥 동격이야.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연하를 만나도 연상을 만나도 니, 나, 너가 되는 거예요. 그 관계에서 50년이란 시간을 짊어지고 서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안 맞으면 못 살아요. 저절로 그냥 못 살게 돼요. 그거는 그냥 저는 불가항력이라고 봐. 이게 인내해서 참고 또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그 인격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한계선이라는 건 그냥 분명히 있다. 그래서 이 궁합도 이 오행의 이치가 어떤 자연재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
그러면 결혼을 앞둔 커플이 찾아왔는데 궁합이 아무리 봐도 너무 안 맞을 수 있잖아요. 기사님이 보셨을 때. 그러면 헤어지는 게 낫다고 조언을 하세요.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?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좋으니까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때 근데 그 안 좋다 1년 중에 항상 누구나 안 좋은 그 달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싸워. 그래서 그때 넘겨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길이를 봐서 한 3년, 2년 그 기간이 있죠. 그러면 그 기간 정도 넘겨서 결혼이라는 것을 판단해도 된다. 제가 궁합을 40대, 30대, 20대, 뭐 18살, 17살, 16살 이런 애들도 궁합을 봤어요. 왜 어떻게 보게 되냐면 중학교 고등학생인데도 사귀는 애들이 있어요. 남자친구, 여자친구. 그러면 궁합을 봐요. 그러면 저희들끼리 이제 해운대 같이 놀러 갔다든지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볼 때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좋잖아.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건데 이 말을 서스럼 없이 해요. 근데 그때까지 사귀어질지 또 그때까지 내 마음이 어떨지 또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이게 넓은 시야에서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지 모르고 그 순간에 이제 좋은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. 그런데 그냥 결혼이라는 게 뭐 하면 좋고 하면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. 절대로.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나긴 세월을 길게 지탱을 잘 하고 가는 게 결혼이다. 저는 뭐 무조건 잘 산다. 그런 뭐 무조건 잘 살 수 없어요. 이 긴 세월의 풍파라는 게 이 비바람과 날씨가 맑고 어두운 이 세월이라는 게 수도 없이 오잖아요.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좀 철이 좀 들어서 결혼해야 돼. 너무 순진한 마음으로 일방적인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. 왜? 그 자녀가 생길 거니까. 나의 좋은 부부관계만 유지하면 된다가 아니고 부모 같은 부모가 돼야 되고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돼야 되고 또 어머니 노릇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복잡해지질 않아요. 이 범죄 사회에 막 이 문란한 이런 머리 아픈 일들이 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. 저는 이제 결혼이라는 걸 그런 기준으로 봐요.